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열정의 훈쌤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절대값 비율을 포함한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배워봤죠? 간단히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자면, 기본 절차, 첫 번째, 우리가 뭐 배웠어요? 절대값 비율을 포함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그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0이 되는 그 x값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식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x의 범위에 맞춰서 그래프를 그려라. 이게 이제 기본 절차였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되게 두 가지 형태의 주제로 꼴을 나눠봤는데요. 특수한 형태. y는 절대값 x-a1, 절대값 x-a2 쭉쭉 합해서 절대값 x-an 이런 형태의 꼴을 한번 배워봤고요. 두 번째, 이제 y는 절대값 fx, y는 f의 절대값 x, 절대값 y는 fx의 그래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저번에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게 복합 형태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하고 이제 수업을 마쳤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거 2페이지, 프린트 2페이지에 있는 내용 이어서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 준비하시고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복합 형태의 여러 가지 꼴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일단 얘를 통해서 여러분이 아마 해봤을 거예요. 이거 이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역시 y는 fx의 형태 fx를 2분의 1x 마이너스 1로 잡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로 이제 y는 절대값 fx부터 그리고 두 번째 이런 형태는 절대값 y는 이 식을 이제 gx처럼 생각해서 절대값 y는 gx 이 두 가지 형태로 이제 시작을 해주면 되는데요. 그래서 먼저 이 gx부터 한번 그려보죠. 이거는 쉽죠? 2에서 다음과 같이 자, 이렇게 V자 형태의 그래프의 모양이 되겠죠? 그러니까 y는 gx입니다. 그럼 여기서 바로 이제 절대값 y는 gx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이제 y 절대값이 씌워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네, 일단 x축 위의 부분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그대로 남겨주고 이 부분을 x축에 대해서 대칭한다고 했죠. 그렇다면 그래프의 모양은 대칭이 되면 이런 형태의 모양이 될 거고 결과적으로는 원래 그래프의 모양까지 합쳐주면 이렇게 X자 모양의 그래프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게 절대값 Y는 F의 X의 바퀴 절대값 씌운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꼴이 절대값 Y는 절대값 2분의 1 X 마이너스 1이 되는 것까지 여러분이 바로 처음에 파악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예시 한번 볼게요. 아까보다 조금 더 복잡해졌는데,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 접근을 한번 해봅시다. 다음 같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운 거 1번, 2번, 3번을 한 번씩 적용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y는 2분의 1에 절대값 x 마이너스 1부터 그리고 하나하나 이제 절대값 씌워보는 거예요. 절대값 전체 한 번 더 씌워주고, 세 번째로 이제 y의 절대값 y 대입해주고, 이렇게 세 가지 절차로 보죠. 그러면 자, x축에 따라서 이제 1번 그래프부터 그려보면 1번 그래프는 네, y는 일단 2분의 1x 마이너스 1 그래프를 그리는데 여기서 y축이 중요했죠. 그리고 이런 경우는 이 x에 만약에 절대값을 씌운다면 1을 넣나 마이너스 1을 넣나 이제 같은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x가 0보다 큰 같은 부분을 남기고 나머지 부분을 삭제한 뒤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y축 대칭.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한번 그려보면 이런 경우는 전체 또 절대값이 씌워져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된 경우는 함수값이 y값이 절대 0보다 작을 수는 없겠구나. 0보다 항상 크거나 같겠구나.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역시 그대로 나올 거고
0보다 작은 부분, 이쪽 부분 있죠? 이쪽 부분은 네, X축 대칭을 해줬더라. 기억났나요? 이 부분은 또 삭제시켜주고. 자, 이 초록색 그래프까지가 이제 y는 절대값 분의 1의 절대값 x-1 이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y의 또 절대값을 또 씌워주겠습니다. 이렇게 씌워준다면 자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그대로 남겨주고요. 그 다음에 사실 생각해보면 이 어떤 적당한 값이 예를 들어서 뭐 3이었다고 치면 이 y값은 3도 되고 마이너스 3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전체 값을 3으로 만드는 이 x에 대해서 마이너스 3이라는 y값도 동시에 찍히기 때문에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그대로 남겨주고 자, 이 부분을 그대로 남겨주고 나머지 부분은 이것을 x축 대칭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조금 모양이 정확하지 않지만 x축 대칭해서 다음과 같은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3번 절대값 y는 절대값 2분의 1 절대값 x-1 그래프가 된다는 겁니다. 뭐 이런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선생님이 꼭 순서가 1번, 2번, 3번이 이런 순서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번 조작과 2번 조작을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는데요. 즉 y는 절대값 2분의 1 x 마이너스 1 그래프부터 그리고 그 다음에 y는 2분의 1의 절대값 x 마이너스 1을 그리고 최종적으로 절대값 y는 2분의 1의 절대값 x 마이너스 1을 그려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보자면 일단 1번 그래프부터 그리기는 쉽죠. 네, 2에서 다음과 같이 V자 모양으로 꺾어진 그래프가 될 거고요. 이게 1번 y는 절대값 2분의 1x-1 그래프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 2번까지 그리려면 이 x 자리에 절대값 x를 대입하면 되잖아요. y는 2분의 1의 절대값 x-1 그래프는 자, 이 조정은 어떻게 했어요? 일단 y축 위치가 중요했죠. 그래서 y축 위치를 잡아주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그래프를 남겨두고 나머지 부분은 삭제한 뒤 네, 이렇게 y축 대칭을 했었다. 기억나나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2번까지의 그래프가 되겠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은 x축 대칭했죠. 3번 같은 경우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남기고 이 부분을 x축 대칭 네, 그랬다면 이 위에 있는 이 그래프의 모양과 일치한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조작을 바꿀 때 y의 절값을 대입하는 이런 조작은 맨 마지막에 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그 이유는 뭐 깊게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이유는 이제 사실 절대값 y는 fx 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의 형태는 아니거든요. 함수가 아니고 굳이 따지자면 적당한 도형의 방정식 이므로 이것에 대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1번, 2번은 함수의 대상으로 하는 조작이라서 3번을 적용한 후에는 1번, 2번을 적용하는 게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그 정도의 생각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 절대값 y를 y 대입한 조작은 맨 마지막에 하자. 이거는 이제 적당히 이해를 하면서 받아들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복합 형태까지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복잡하게까지는 나오지 않겠지만, 이제, 재미삼아 조금 더 알아봤습니다. 이제 뒤에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미리 꼭 풀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예제 4번 볼게요. 부교재 60쪽에 24번 문제입니다.
일단 함수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의 그래프와 직선 y는 k가 x가 0보다 큰 구간에서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x가 0보다 작은 구간에서도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상수 k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일단 그래프 두 개가 만나는 점의 개수만 알면 되니까 다음 그래프를 직접 그려봐야겠죠.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일단 2차 함수 원형을 먼저 그려보면 이제 인수분해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과 4에서 만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아래로 블록한 원래 그래프였습니다. 그런데 전체 절대값이 씌워진 경우는 함수값이 y값이 0보다 작은 부분을 그대로 접어 올린다고 생각하면 됐죠. 다음 같은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림을 조금 이렇게 그려주면 좀 낫죠. 자, 그럼 봤을 때 y는 k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일단 y는 k가 이렇게 k 값이 좀 큰 데서부터 조금씩 k 값이 작아지는 형태를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x가 0보다 큰 구간에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또는 만나지 않는다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x가 0의 지점을 그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 축이 2분의 3이죠. 그래서 축보다는 조금 왼쪽 편에 이 y축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만나는 점을 보니까 x가 0보다 큰 구간에서 한 점, 0보다 작은 데서 한 점 만나는 경우죠. 자, 변화가 있으려면 이렇게 접하는 형태의 꼴이 됐을 때 변화가 생깁니다. x가 0보다 큰 지점에서 두 개의 점에서 만나는 거는 만족. 그렇지만 x가 0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하나의 점에서밖에 만나지 않죠. 그러면 k 값을 조금 더 작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정도 됐을 때 한번 보니까 여러분 x가 0보다 큰 구간에서 3개의 점에서 만나죠. x가 0보다 작은 데서는 1개 점. 그렇다면 이것도 아니고 조금 더 떨어뜨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변화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x가 0에서 하나의 점, 0보다 큰 데서 2개의 점, 0보다 작은 데서 하나의 점이죠. 자, 여기서 조금만 더 떨어지면 보이나요? 이런 경우는 하나, 둘, 셋, 4개 데서 만나는데 0보다 큰 데서 2개, 0보다 작은 데서 2개가 되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변화가 있는 지점은 k가 0일 때 이런 경우는 이제 2개의 점에서 만나고 0보다 큰 데서 1개, 0보다 작은 데서 1개. 그 다음 k가 0보다 작아지는 경우는 우리가 주어진 그래프와 만나는 점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는 이 상황입니다. 언제부터 이제 줄어들게 되냐면 이때 x가 0에서 만나는 지점에 이때 k보다는 더 작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때 k는 0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니까 여기 x가 0을 넣어주면 y 값은 4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뭐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마이너스 4라는 y 절편이 결국 접어 올라가면 x축 대칭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가 4로 간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가능한 k 값의 범위는 0보다 커야겠고 4보다 작아야 된다는 것을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연습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인데 전부 다 풀어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리 꼭 풀어보세요.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를 읽어보니까 A, B, C 크기 순서인 실수 A, B, C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을 만족할 때 옳은 것은 결국 이거는 묻는 것이 이 부등식의 해를 물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등식을 그래프로 해결하는 것은 2차 함수에서 2차 부등식을 연결 짓는 것처럼 우리가 조금 익숙한 개념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것은 총 3가지가 되겠어요. 첫 번째는 절대값 x-a 그래프,
y는 절대값 x-b의 그래프, y는 절대값 x-c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크기 순서가 a, b, c 순이기 때문에 일단 그림을 그려보면, 자, 얘가 이제 y는 절대값 x-a 그래프가 되겠죠. 그리고 x가 a보다 작을 때 기울기는 마이너스 1, x가 a보다 클 때 기울기는 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x-p, x-c도 마찬가지인데 적당히 평행이동한 거죠. y는 절대값 x-p. 헷갈리지 않게 색깔을 좀 입혀서 볼게요. 자, 이렇게 y는 절대값 x-c. 자, 그럼 문제에서 봤을 때 연립부등식이니까 이 1번, 2번 부등식을 둘 다 만족하는 x의 범위를 찾는 것이 해잖아요. 1번 절대값 x-a가 절대값 x-b보다 작고 2번 절대값 x-p가 절대값 x-c보다 작은 두 개의 공통 범위를 찾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래프로 어떻게 푸느냐를 봤을 때, 자, 일단 이 1번 절대값 x-a와 절대값 x-b만 비교를 하자면 이것은 이제 y 값을 비교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y 값이 x-a가 더 작게 되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x의 범위가 1번의 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죠. 그럼 봤을 때 좀 그래프에 좀 집중을 해보자면 이 노란 것과 이제 하얀 거에만 집중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얀 게 노란 것보다 좀 더 y 값이 더 작은 부분이 어딘가를 봤을 때 여기 뭐 알파라고 하면 이 x가 알파보다 작은 범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면 절대값 x-a가 절대값 x-b보다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x 알파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x-p가 어때요? 더 작거나 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확인했을 때 결국 이 알파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였다. 근데 아마 여러분이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건데 이 알파라는 값은 2분의 a 더하기 b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구해도 되는데 직선의 방정식을 이용해서요. 이제 사실 눈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한 이유는 이거 기울기가 1이나 마이너스 1인 직선들밖에 없잖아요. 그 말은 여기가 45도라는 겁니다. 여기도 45도. 이거 직각. 그러면 여기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럼 여러분, 이등변 삼각형에서 이제 이 꼭지점에서 밑변에 수선을 딱 내렸을 때 밑변은 이등분 된다는 것을 알고 있던 사실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A와 B의 중점을 잡았을 때 2분의 A 더하기 B가 된다는 겁니다. 같은 이유로 이제 이 BC의 중간에 있는 지점 여기는 2분의 B 더하기 C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1번의 해는 X가 2분의 A 더하기 B보다 작은 것이 그 해가 된다는 거 이제 바로 알 수 있겠고요. 그럼 2번의 해도 바로 봤을 때 이제 이 노란 것과 이제 파란 걸 비교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y 값을 비교해 봤을 때 y가 절대값 x-p가 y가 절대값 x-c보다 더 작은 부분에 해당하는 범위를 한번 보면 어때요? 네, x가 2분의 b 플러스 c보다 x가 더 작다면은 항상 x-b의 값이 이 x-c의 값보다는 작은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해도 x가 2분의 b 플러스 c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 2번을 동시에 만족하는 그런 것이 이제 연립부등식의 해니까 동시에 만족하려면 2분의 b 플러스 c가 2분의 a 플러스 b보다 더 크죠. 그래서 동시에 만족하려면 2분의 a 더하기 b보다 작다. 이것이 찾고자 하는 해가 되겠네요. 그래서 결국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프를 어떻게 활용해서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나요? 뒤에 있는 문제도 이제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번에 한번 볼게요. x가 1과 2 사이에서 이제 다음 방정식이 무수히 많은 실수를 가지도록 하는 a 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방정식을 좀 정리를 해보면 x-2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1과 같죠? 1, 절대값 1 마이너스 x는. 그래서 바로 그냥 x 마이너스 1로 적을게요. 이것은 이제 우변을 좀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요. 일단 1차식과 상수항의 꼴로 나누려면 ax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1 이렇게 표현하는 게 조금 보기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이게 1과 x가 2 사이에서 무수히 많은 실수를 가져야 된다. 그럼 일단 우리가 그래프를 배웠으니까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어떤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 거냐면 y는 절대값 x-2 더하기 절대값 x-1 그래프입니다. 자, 이런 그래프는 어떻게 그린다고 했냐면 1과 2에서의 함수값을 먼저 살펴봤죠. 1, 어딜 지나는가 한번 보니까 1, 1을 지납니다. 이거는 이제 암산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 어디를 지나냐 봤으니까 2, 2를 지나죠. 그리고 이제 x가 1보다 작을 때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 거고 1과 2 살 때는 기울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0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왜냐면 여기 얘는 이제 x 플러스 x 마이너스 2로 나올 거고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올 거니까 두 개 계산해주면 이 값은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과 2 사이는 상수 1이라는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보다 클 때는 역시 2, 2를 지나면서 이렇게 기울기가 2인 직선이 되겠죠. 자, 이런 직선이 다음 같은 그래프의 개형이고요. 그러면 봤을 때 어디서 무수히 많은 해를 가져야 되냐면 이 1과 2 사이에서 무수히 많은 해를 가져야 된다. 그러면 봤을 때 일단 얘는 적당히 y는 a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1을 생각했을 때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차함수 직선의 꼴이죠. 자, 그러면 이걸 생각했을 때 여러분 일단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1이 아니라면 일단 교점을 생각하면 두 직선은 기울기가 서로 다른 경우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는 형태 또는 뭐 이런 경우라면 이제 만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무수히 많은 해를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1과 2 사이에서 무수히 많은 해를 가지려면 직선이 이렇게 지난다면 무수히 많은 해를 가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지나게 되려면 일단 기울기가 뭐가 되냐면 일단 기울기가 0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a가 0일 때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y는 a 0 대입하면 1이 되는 거죠. 그럼 y는 1은 이런 직선이잖아요. 그러면 1과 2 사이 부분에 대해서 겹치는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은 1과 2 사이 모든 x 값에 대해서 그 값이 모두 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무수히 많은 실수해를 가진다고도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a는 0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a가 0이 아니라면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한 개의 점에서 만나거나 해가 한 개가 되거나 또는 0개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실수해가. 자, 이것까지 마저 확인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3번입니다. 직선 y는 mx 플러스 m이 함수 y는 절대값 x 마이너스 3 더하기 2의 그래프와 만나도록 하는 양수 m의 최소값은 이렇게 물었죠. 그러면 일단 봤을 때 확실하게 그릴 수 있는 그래프부터 그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y는 절대값 x-3 플러스 2의 그래프부터 그릴 거예요. 여기서 분명한 구분점은 x가 3일 때 함수값 3,2가 중요한 구분점이 되겠죠. 여기 3,2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이제 3보다 작을 때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 3보다 클 때는 기울기가 1인 이런 직선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가 y는 mx 플러스 m이라는 직선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이 식은 m으로 묶어낼 수 있는 거 보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형태의 꼴을 잘 봤을 때 m과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습니다. 어딜 지날까요? m과 관계없으려면 m 곱하기 0을 만들어 줄 수 있는 x가 마이너스 1이고 그렇게 됐을 때 y 값은 0이 되는 마이너스 1, 0을 항상 지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특별히 이 마이너스 1, 0을 정점을 지난다
이런 얘기를 쓰기도 합니다. 정점은 움직이지 않는 점이다. 그러면 봤을 때 마이너스 1,0을 뭐 여기쯤 잡아보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m의 값은 이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m은 이제 100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00이 될 수도 있고 또는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m은 여러 가지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일단 그래프와 만나야 되고 양수 m도 돼야 되죠. 그럼 일단 만나려면 이런 형태, 그럼 이런 형태가 되면 이제 그래프와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양수 중에 가장 그런 최소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 0보다는 클 거니까 점점 이제 값을 키워간다고 봤을 때 언제 딱 만나게 될 거냐는 거죠. 가장 최소의 값으로. 그런 경우는 보이나요? 이렇게 마이너스 1,0에서 이 3,0 이 두 점을 딱 지나는 이런 경우의 직선을 생각했을 때는 이 3,2에서 딱 만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 양수 m은 기울기가 되니까 m은 x의 증가량 3 플러스 1분의 y의 증가량 2 플러스 0. 자, 그래서 2분의 1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m의 값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직선은 y는 2분의 1의 x 플러스 1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m의 최소값은 2분의 1이 답이 되겠죠. 4번입니다.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부등식 절대값 x 플러스 2 더하기 2의 절대값 x 마이너스 1은 a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정수 x가 9개이기 위한 실수 a 값의 범위는 일단 이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그래프로 접근을 하자면 y는 절대값 x 플러스 2 더하기 2의 절대값 x 마이너스 1과 y는 a를 서로 비교를 해서 이제 부등식을 먼저 풀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확실히 밝혀져 있는 것부터 그래프로 그리기 위해서 기준점이 되는 점부터 구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2, 어디 지나는가 확인해 보니까 이걸 지나죠. 그 다음에 1, 3을 또 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마이너스 2,6을 여기쯤 잡겠습니다. 1,3을 이쯤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울기를 생각할 건데 기울기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겠죠. 이거는 눈으로 봐도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 내에서는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겠죠. 자, 그리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면 기울기가 3이 되겠죠. 그래서 적당히 이런 그래프가 잡고자 하는 그래프가 되겠고요. 이제 y는 a와 비교를 했을 때 a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만족하는 정수 x가 9개가 돼야 된다는 거죠.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만나긴 만날 거고 이 알파와 이 베타 사이에 있는 이 정수 개수가 9개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알파 베타를 좀 구해보면 되겠는데 직선을 먼저 구해봅시다. 이 직선은 이제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해당하는 직선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구해보면 절대값을 바로 풀어서 계산할게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3x니까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게 y는 마이너스 3x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그리고 x가 1보다 클 때도 한번 계산을 해보면 x 플러스 2에 플러스 2x 마이너스 2가 돼서 이 부분도 y는 3x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식을 구체적으로 구한 이유는 이 알파 베타를 a에 관해서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x가 a가 될 때 x값은 마이너스 3분의 a
3x가 a가 될 때 x값은 3분의 a. 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부등식을 만족하는 해는 x가 마이너스 3분의 a부터 3분의 a까지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일단 해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 정수가 9개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일단 수직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주어진 부등식의 해는 마이너스 3분의 a부터 3분의 a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3분의 a나 마이너스 3분의 a는 0에서 떨어진 거리가 똑같죠. 3분의 a로서. 자, 그럼 일단 0 하나 세주고요. 이 안에 총 정수가 9개 들어가야 되니까 1, 2, 3, 4, 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까지 넣어주면 여기까지 딱 9개죠. 그러니까 5나 마이너스 5는 이 우리가 주어진 범위 바깥에 있어야지만 정수가 9개만 포함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3분의 a 값을 그러면 조정하기를 4보다는 크거나 같다고 해도 3분의 a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괜찮겠죠. 그렇지만 5보다는 작다. 이렇게 이제 범위를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여기 범위도 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0 곱해줘서 이제 범위를 구해보면 12보다 크거 같고 15보다 작다. 이렇게 이제 범위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5번입니다. 함수 fx가 다음과 같네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함수 값이 최소가 되게 하는 정수 x의 개수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일단 그래프를 좀 그려볼게요. 왜냐면 최소값, 최대값은 그래프에서 아주 잘 나타나기 때문이죠. 보면 일단 절대값이 여러 개 이제 더해져 있는 형태의 그래프니까 기준점을 좀 구해보면 x가 1일 때 f1의 값은 0 더하기 1 더하기 48 더하기 49가 돼서 98이 되겠네요. f2의 값은 1 더하기 0 더하기 47 더하기 48이 돼서 96이 되겠네요. f49의 값은 48 더하기 47 더하기 0 더하기 1이 돼서 이것도 96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f50의 값은 49 더하기 48 더하기 1 더하기 0이 돼서 또 98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x축 그려주고요.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 일단 1,98 지나고요. 그 다음에 2,96을 지났죠. 그 다음에 쭉 가다가 49,96을 지났죠. 마지막으로 50,98을 지나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일단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x가 1보다 작을 때는 그 기울기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 1과 2 사이일 때는 이렇게 이어주면 이거의 그래프의 기울기는 얼마겠어요? 네, 하나만 이제 양수, 나머지 세 개는 음수가 되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2와 49 사이에는 이제 기울기가 0이 되는 항상 값이 96이 되는 그런 상수꼴이고요. 그 다음에 49와 50 사이에는 역시 기울기 2가 되겠고요. x가 50보다 클 때는 기울기가 4가 되는 형태가 되겠죠. 이게 y는 fx.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최소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96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함수값을 96으로 만드는 x값은
2보다 크거나 같고 49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값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수 x의 개수는 여기서 정수 x의 개수는 1부터 49까지가 49개잖아요. 그럼 1만 빼주면은 정수 x 개수는 48개가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다음 6번입니다. 잘 넘어가죠? p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실수 p입니다. 그런데 함수 fx가 다음과 같을 때 fx의 그래프와 x축과 x는 1, x는 마이너스 1, 이 직선이죠. 이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럼 이건 이제 확실히 이제 fx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먼저 뭐 하라고 했어요? 기준점부터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f-1부터 한번 구해보면 이거는 2 플러스 절대값 마이너스 1 마이너스 p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여러분 p의 범위가 확실히 나와 있잖아요. p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p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0보다 작은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면 다음과 같고요. 3 플러스 p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확실하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p가 0보다 작은 것을 주어진 범위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1,3 플러스 p를 지나는 y는 fx가 마이너스 1,3 플러스 p를 지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같은 방법으로 이제 f1도 한번 구해보면 f1은 2 더하기 0 더하기 절대값 1 마이너스 p죠. 그럼 역시 p가 1보다 작은 형태잖아요. 그럼 1 마이너스 p는 p를 이항해주면 어때요? 0보다 큰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2 플러스 1 마이너스 p가 돼서 3 마이너스 p가 된다. 즉 y는 fx는 1,3 마이너스 p를 지난다. 그 다음에 fp도 구해봐야겠죠. fp는 절대값 p 플러스 1 더하기 절대값 p 마이너스 1이죠. 자, 역시 p의 범위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기 때문에 p 플러스 1은 당연히 0보다 큰 것을 알 수 있고요. p 마이너스 1은 1을 이제 p가 있는 항으로 이항을 하면 0보다 작은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을 풀어주면 p 플러스 1 더하기 마이너스 붙어서 마이너스 p 플러스 1이 돼서 2가 되는 거죠. 즉, 이 p, 2를 지나는 함수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내겠습니다. 크기수는 0과 1 사이 p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 그리고 그 다음에 p가 되겠고 p가 확실히 1보다 작은 거죠. 0은 뭐 적당히 이쯤 있다고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3 플러스 p 이 값이 제일 크겠죠. 마이너스 1,3 플러스 p 그 다음에 p, 2 그 다음에 1,3 마이너스 p 3 마이너스 p와 2를 비교를 하자면 p가 0에서 1 사이니까 p가 1이 될 수 없는 거죠. 아무리 커봤자. 그렇기 때문에 3 마이너스 p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1,3 마이너스 p가 이쯤 이제 위치할 겁니다. 3 플러스 p보다는 이제 3 마이너스 p가 당연히 작겠죠. 왜냐면 p가 양수기 때문에 또는 0이거나. 자, 이제 뭐 직선 한번 그려보면 x가 1보다 작을 때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겠죠. 1과 p 사이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겠고 p와 1 사이는 역시 기울기가 1일 겁니다.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기울기가 3이 되겠죠. 다음 같은 직선이 y는 fx가 되겠다. 그리고 이제 x는 1과 x축, x는 마이너스 1. 뭐 이 세 직선을 또 둘러싸인 부분이니까 여기가 x는 마이너스 1, x 1이죠.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이 부분의 넓이가 되겠다. 이 넓이를 좀 표현해 보려면 이렇게 이제 나눠주는 게 좋겠죠. x는 p를 기준으로. 다다리꼴 두 개가 되어 있는 그래프죠. 그래서
길이를 재보면 길이 다 구해놨잖아요. 여기가 3 플러스 p, 여기가 3 마이너스 p, 여기가 2고, 사다리꼴을 구하기 위해서 높이로 재보면 여기 길이는 p 플러스 1, 여기 길이는 1 마이너스 p가 되겠죠. 그래서 사다리꼴, 여기 a, 여기 b라 하면 사다리꼴 a 더하기 b의 넓이를 생각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에 사다리꼴 a는 밑변이 3 플러스 p, 그리고 윗변이 2, 높이가 p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p 플러스 1에 아랫변 더하기 윗변 더하기 이제 b에 해당하는 사다리꼴, 일단 높이가 1 마이너스 p죠. 1 마이너스 p에 아랫변 2, 아랫변 3 마이너스 p, 윗변 2, 뭐 이런 꼴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주면 2분의 1에 p 플러스 1에 p 플러스 5 더하기 2분의 1에 1 마이너스 p에 5 마이너스 p, 2분의 1로 다 묶어내고 이제 각각 계산해보면 p제곱 플러스 6p 더하기 5, 이거 그냥 단순 계산이에요. 더하기 p제곱 마이너스 6p 플러스 5네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p가 날라가고 p제곱 플러스 5가 두 개 있는데 또 2분의 1배 되니까 p제곱 플러스 5 그대로 이제 나와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도형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 도형의 넓이는 방금 봤듯이 p제곱 플러스 5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p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고 1보다 작은 값이니까 최소값이 되려면 p가 0이 되었을 때 최소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최소값은 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뭐 그래프만 그리면은 이제 간단한 문제가 되겠어요. 생각보다. 네, 중요한 포인트는 이 절대값을 그때그때 풀어내는 그런 것이 이제 조금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7번입니다. fx가 다음과 같을 때 최소값이 30이랍니다. 근데 n의 값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일단 그래프를 그려서 최소값을 판단한 뒤에 그 최소값이 30이라는 조건을 통해서 n을 구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들 건데요. 우리가 앞서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많이 달아봤죠. 예를 들어서 기준점의 개수로 좀 생각해보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2개, 3개, 3개까지 더해지는 이런 fx꼴, fx가 하나 있으니까 뭐 gx로 합시다. gx가 만약 이런 형태였다면 기준점이 0,g0 그리고 1,g1 그리고 2,g2의 형태가 돼서 뭐 이런 식으로 최소값이 존재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 경험을 한 적 있죠. 또는 hx가 만약에 뭐 4개짜리 더해지는 거다. 절대값 x, 절대값 x-2, 절대값 x-3, 절대값 x-4 이런 형태였다면 기준점이 4개가 되죠. 그리고 여러분이 봤을 때 0,h0 그리고 2,h2 3,h3 이 되는데 2와 3에서 이 부분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2와 3 사이에서 x가 2보다 크고 3보다 작을 때는 이 앞에 2개 같은 경우는 이제 양수가 만족되기 때문에 절대값이 풀렸을 때 그대로 나올 거고, 이 뒤에 2개 같은 경우는 음수가 만족되기 때문에 절대값이 풀렸을 때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겠죠. 그래서 x 더하기 x 마이너스 2 빼기 x 플러스 3 빼기 x 플러스 4가 돼서 이제 적당한 상수 k꼴이 나오는 형태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프의 모양이 중간에 평평한 지역이 나오고 이런 형태 꼴, 여기가 4,h4 이런 형태의 꼴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간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함수의 꼴을 추측할 수 있는데 위에 거와 아래 거의 그 특징을 좀 비교를 해보자면, 이거는 이제 기준점의 개수가
만약에 홀수가 된다면 이렇게 가장 작은 최소값이 단 한 개 존재하는 그래프에 꼴이 될 거고, 이렇게 기준점의 개수가 짝수가 된다면 이렇게 균형이 맞춰지는 구간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일단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으면 이 7번 문제는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서 일단 x가 0, 1, 2, 땡땡땡 2n까지 이제 그 각각의 기준점을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0부터 2n까지 개수가 총 몇 개인가 보니까 2n 플러스 1개입니다. 왜냐면 1부터 2n까지가 2n개고 0을 추가해서 플러스 1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기준점이 홀수기가 나올 거니까 또 똑같이 균등하게 x에 대한 기울기의 형태죠. x, x-1, 뭐 x-2, 그리고 x-2n까지. 그러니까 기울기는 이런 형태가 될 거고, 여기 0, f0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1, f1부터 시작해서 쭉 가겠고, 가장 최소화되는 지점이 존재를 하고 다시 쭉 가서 이렇게 좀 대칭적인 형태의 그래프의 모양, 여기가 이제 2n, f2n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것을 미로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이 가장 최소가 되는 지점은 이 0과 2n의 딱 중간 지점에 있는 그때 x값이 된다는 거죠. 그럼 2n 플러스 1개니까 여기 n개, 이 중간 지점 값 왼쪽 편에 n개, 오른쪽 편에 n개 이렇게 배치가 되면 2n 플러스 1개가 만족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0부터 이제 시작했을 때 n기가 됐을 때는 끝나는 지점이 어디겠어요? 끝나는 지점이 n-1까지는 n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딱 중간 지점이 n이 될 것이고, 그 다음부터 n 플러스 1부터 땡땡땡 2n까지가 또 1부터 n개 되는 것과 같이 1부터 n 플러스 1, n 플러스 2, 땡땡 n 플러스 n 이런 식으로 보면 이제 뒤에 더해지는 개수를 생각하면 여기가 이제 n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균등하게 분배가 된다면 여기 중간에 이 마치 꼭지점이라고처럼 보이지만 뭐 그런 용어를 쓰지 않을게요. n, fn이 이 최소값이 되는 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fn을 이제 구하면 되는데요. fn은 여러분이 직접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대입을 통해서 절대값 n 더하기 절대값 n-1 이런 식으로 쭉 더하다가 절대값 n-n이 나올 거고, 절대값 n-n-1 이렇게 쭉 나오다가 n-2n까지 나오겠죠. 그러면 이거 계산해보면 사실 간단해요. n 플러스 n-1 플러스 n-2 플러스 이런 식으로 쭉 더하다가 1 플러스 0 n-n 됐을 때 딱 0이 되겠죠. 그 다음부터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니까 1 플러스 2 플러스 땡땡 가다가 여기 절대값 마이너스 n이니까 플러스 n까지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이제 바로 더한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가로셈 말고 세로셈으로 한번 볼게요. 한번 보면 n 플러스 n 마이너스 1 플러스 땡땡땡 가다가 2 플러스 1 이렇게 가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1 플러스 2 플러스 땡땡땡 가다가 n 마이너스 1 더하기 n 이렇게 되는 부분이죠. 그럼 여기를 생각했을 때 이것을 더한다면 이렇게 짝을 띄워 주었을 때 각각 n 플러스 1을 여러 번 더하는 형태가 되겠고, 이것의 개수를 한번 세보니까 결국 1부터 n개니까 n개를 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 플러스 n 플러스 1이 이게 n개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곱셈으로 표현하자면 n 플러스 1이 n개가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뭐라고 했냐면 최소값 30이라고 했으니까 n이 바로 보이나요? 네, n이 5가 되면 6 곱하기 5가 돼서 3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n이 5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8번, 9번을 풀려고 했는데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경과했더라고요. 선생님 마음은 이제 9번까지 하고 싶지만 여러분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오늘 수업까지 잘 복습을 하고 8번, 9번이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8번, 9번을 풀어보면 많은 지적 성장이 있을 겁니다. 특히 좀 8번이 좀 더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 잘 풀어보시고요. 수업 내용 잘 복습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가우스 기호가 포함된 함수 또 한번 조금 간략하게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볼게요.